술라가 전쟁의 천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반란을 잠재우고 이제 사회를 안정시켜 놓은 다음에 킨나라고 하는 자기 부관한테 로마를 맡기고 자기는 동방 원정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동방 원정 갔다 올 동안 부관한테 네가 이제 로마시를 잘 관리해라. 그러고 이제 딱 맡기고 동방 원정에 떠나는데 이 킨나가 배반을 해요. 배반을 해가지고 이 술라파를 다 처형을 해버립니다. 원로원, 의원, 국회의원 50명하고 기사계급은 평민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라 그랬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원로도 되고 하는데 1000명을, 그 1050명을 5일 만에 다 살해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하층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빚을 좀 탕감해주는 그런 법안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다 폐지시켜버리고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완전히 반대적인 개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래가지고 이때 이 그 킨나가 또 뭐로 유명하냐면 유명한 역사에 유명한 시저한테 자기 딸을 시집 보내요. 16살인데. 그러니까 시저의 첫사랑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킨나가 술라를 배반했는데 술라는 이제 동방 원정을 가서 다시 당시에 흑해 일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 지배하고 있던 폰투스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폰투스하고 싸우는데 불과 지원병도 없이 3만 명을 끌고 갔었는데 그 폰투스군은 12만 명이었어요. 1차 전쟁 때 어떻게 되느냐? 자그마치 10만 명을 죽여요. 그런데 로마 측 전사자는 12명이었대요. 이거 믿어져요? 조금 믿어지지 않아 나는. 근데 아무튼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진짜인지 그 기록 남기는 사람이 좀 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거의 로마 측은 전사가 없이 폰투스가 어떻게 12명밖에 안 죽고 저쪽은 10만을 죽일 수 있을지 도무지 난 상상이 안 가는데. 그런데 약간 그 엄청난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 과정에 대해서는 나도 자세하게 못 봤어요. 결과만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쟁을, 2차 대전을 했는데, 이때는 또 8만 명이었어요. 이제 폰투스군이 이제. 근데 이 대부분을 포로로 잡았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는 이유는 노예로 팔 수 있으니까 돈이 돼요. 그러면 돌아갈 여비가 마련이 되죠. 그래가지고 귀국할 여비를 만들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부관이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진작 들었지만 지금 적하고 싸우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그 폰투스군을 이제 치는데 전념을 했죠. 딱 끝나고 나니까 이제 부대를 끌고 이제 되돌아왔어요. 그때 당시 로마 정규군은 12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술라의 부대는 3만 명. 폰투스군 일부를 이제 집어넣긴 했지만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또 다시 술라군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술라라는 사람은요. 진짜 그 뭐 알렉산더나 시저의 버금가는 엄청난 그 한니발, 뭐 시저, 알렉산더 여기에 버금가는 엄청난 전쟁 천재로 로마에서 평가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술라가 딱 들어오고 나서 킨나가 했듯이 자기도 이제 피해 복수를 합니다. 10,000명의 노예를 해방시켜요. 자기 밑에 있는 노예를 10,000명을 해방시켜서 자기 일족으로 삼아요. 자기 성씨를 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 가지고 반대파를 숙청하는 거예요. 반대파를 숙청하려면 자기 똘마니들이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기 킨나 편을 들었던 삼리움족이라고, 삼리움족은 로마 근처에 있는 산악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이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경기장에 다 모아놓고 집단 살해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살생부를 만들어요. 살생부에서 여기 있는 사람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이 살생부 안에는 80명의 원로원, 16,000명의 기사계급. 아까 그 킨나가 죽인 거에 2배는 좀 안 되지만 50명인데 의원이 오셔서 80명, 1,600명, 총 4,700명을 죽였다 그래요. 재판도 없이 살해하고 그 사람들의 재산을 몽땅 몰수하고 그리고 이제 임기가 없는 독재관. 독재관이 뭐라고 얘기했죠? 집정관은 2명이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비상시에는 집정관 2명 대신에 독재관이라고 해서 1명만 임명한다 그랬죠. 의견이 분산되지 않도록. 그런데 그 독재관도 임기가 1년이에요. 그런데 임기 없는 독재관, 이건 뭐예요? 종신 황제지. 스스로 임기가 없는 독재관에 오르고
그렇게 다 처리하고 나서 이제 개선식을 해요. 반대파가 있는데 개선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다 처리하고 나서 개선식을 거행을 하죠.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면 시저, 우리가 카이자르. 이 시저는 율리우스 카이자르 시저는 아까 킨나의 사위잖아요, 사위. 16살짜리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킨나의 사위니까 당연히 시저도 이제 살생부에 올라갔죠. 근데 시저는 굉장히 호남입니다, 호남. 돈도 잘 쓰고 친구도 많고 굉장히 승진도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친구들이 구명 활동을 해서 비록 사이지만 권세에 밀려서 할 수 없이 결혼했지 쟤는 절대 그런 애 아니다. 그래서 막 여러 곳에서 구명 활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술라가 시저한테 좋다 그러면 용서해 줄 테니까 이혼해라. 내가 그 킨나 딸하고 결혼한 놈을 내가 살려줄 수는 없다. 그래서 이혼을 하라 그래요. 근데 시저가 이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시저도 또 남자예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아깝다고 내가 아내를 버려? 이혼을 안 해요. 그리고 도망을 가버려요. 그래서 시저가 여자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는 누구더라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는데 우리 국내 기자 중에 한 분이 직접 시오노 나나미 인터뷰를 했어요. 이탈리아에 가서. 그런데 그분이 갔다 와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볼 때 시오노 나나미는 이 죽은 시저랑 연애하는 여자인 것 같더라. 그만큼 시저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 15권 중에 2권이 시저에 대한 얘기로만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읽어보면 시저가 엄청난 영웅이야 진짜. 역사니까 무슨 홍길동 같이 가짜를 쓴 건 아닐 텐데 진짜 대단한 인물로 백전백승에다가 굉장한 또 여성 편력이 대단한. 그런데도 여자들이 모두 다 시저를 좋아하고. 왜? 여자를 사귀면 선물을 막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러니까 로마 모든 귀부인들이 꿈이 뭐냐? 시저 애인 되는 거래. 근데 그걸 여성 작가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진짜인지 뭐. 근데 그 시저의 여성 편력은 원래 유명합니다. 그 시저 부하들이 개선식 할 때 뒤에서 따라오면서 이제 구호를 외치는데 보통 개선한 장군들을 찬양하는 그런 걸 외치잖아요. 그때 그 부하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로마의 귀부인들이여 꼭꼭 숨어라 시저가 나타났다. 또 꼬신다고 이렇게. 그만큼 이제 장난삼아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저가 바람둥인데 그런데 그 여성들이 또 시저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엄청난 선물 공세 절대 배반을 안 한다. 그래가지고 시저가 이건 전쟁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도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아무튼 그래서 이 술라가 이제 다시 정권을 잡고 나니까 킨나가 했던 것을 다시 되돌리는 거죠. 정책을 되돌리는 거예요. 킨나는 그러니까 상당히 진보적 개혁을 했다 그러면 술라는 원래 구시민파니까 보수적 개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섰던 로마 정규군 부족들, 동맹시 거기 시민권을 다 박탈해버리고 이 공물법을 또 폐지시키고 공물법 저건 그라쿠스 형제 때 시작된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사회보장으로 주는 거. 그것도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기 고참 퇴역병들, 자기 부하들, 그 폰투스 군과 싸웠던 그 부하들을 은퇴시키기 위해서 도시를 만듭니다. 이거는 이제 이 사람 술라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로마 군인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지금처럼 퇴직금을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점령지에 도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 이 퇴역병들을 대거 보내가지고 이민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땅을 주고 거기 정착을 시켜줘요. 그래서 이게 로마 시대에 세워진 도시들은 대개가 이 고참병들, 은퇴병들의 그 연금입니다. 일종의 퇴직금이에요. 그걸 줬는데 이때 이제 세운 11개 도시 중에 하나가 피렌체도 들어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원로원의 숫자를 2배로 늘려요. 그때 한 100명 정도 죽고 킨나가 50명 죽였고 술라가 80명 죽였고 원로원이 300명인데 13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채워야 되는데
자기 그한테 충성을 바쳤던 기사 계급에 속하는 경제인들로 400명을 임명을 해요. 그래서 평민 세력에 대항하려면 귀족이 많아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원로원을 강화시키죠. 그리고 배심원단을 원로문으로 하고 독점을 시켜요. 지난번에 호르텐시우스법인가요? 그 배심원 평민들이 이제 배심원이 될 수 있게 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독점을 원로원한테 시키고서 귀족들이 사법권을 장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연공서열을 중시하는 방법으로 행정개혁을 해요. 사실 본인은 독재를 하면서도 연공서열이 돼야 독재자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비록 독재는 했지만 자기가 이제 다 안정화시켜 놓고 은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욕도 안 먹어. 그리고 평민 대변인이죠. 호민관이 다른 관직에 선출될 수 없다. 이게 전부 귀족들을 위한 개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보수로 회귀한 거예요. 술라는 전쟁 천재 술라는 다시 보수로 이제 회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과거에 그 귀족 중심 마리우스 개혁 이전에 귀족 중심의 공화정으로 다시 회귀하는 이런 개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피를 부르고 이런 사람들이 말로가 사실 별로 안 좋은 법인데 보통은 이 술라는 말년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다가 죽었어요. 정년 없는 독재관이니까 평생 살아도 되는데 58세, 뭐 그때 당시는 58세가 나이가 많은 거죠. 지금 같으면 58세면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돌연 사임을 해버리고 그리고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은둔을 해버립니다. 누구랑? 35살 연하의 젊은 이혼녀를 5번째 부인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또 이렇게 돈의 욕심도 없어. 군인이기 때문에 돈 욕심도 없고 뭐 사실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있는 돈이 뭐 중요하겠어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회고록을 집필하면서 여생을 마쳤는데 이 회고록에서 자기는 정말 행운하다 이렇게 썼다 그래요.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죽었으니까. 근데 지금 그 회고록은 남아있지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그런 회고록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썼다 이렇게 알 뿐입니다. 로마의 국장으로 치러졌고 이래가지고 이제 술라의 시대가 마감을 했는데 그러나 술라는 결국 술라의 보수적 개혁은 술라가 죽고 나니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왜? 이미 평민들의 세력이 많이 커졌기 때문에 군사력으로 누르는 게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술라가 죽고 나니까 원점으로 들어와서 그러니까 술라 이후에는 이제 레피두스가 집정관으로 되는데 다시 이제 반 술라파가 내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진압은 간신히 했지만 타협책으로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렇게 이 술라 시대를 마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아까 했지만 평민과 귀족 사이에 끊임없는 내전까지는 아니지만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라쿠스 형제 개혁을 두고는 거의 내전 상태까지 갔었죠. 그렇다가 이제 마리우스가 집권을 하고 나서 결국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쪽으로 사회 갈등을 봉합했는데 그 다음 갈등이 이제 지금으로 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갈등이에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로마와 로마 주변에 있는 로마 연합에 속해 있는 도시들과 멀리 외곽에 있는 지방에 있는 동맹시들 간의 갈등. 그래서 그들도 결국은 로마 시민권으로 인정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거권 그 사람들은 선거권 제한해야 된다. 이러니까 또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술라가 그걸 진압했지만 그 부관인 킨나가 배반을 해서 또 다시 갈등을 하고 술라가 또 진압을 해서 자기 생애는 다 안정화시켜놨지만 죽고 나니까 또 다시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이런 계급 갈등 일종의 이런 국내의 갈등이 있었습니다.